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잠드는 그 순간까지 잠재의식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억지로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지금 이 강연이 흘러가는 동안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 그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강연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는 그를 불러 우주비행사들의 정신을 훈련시켰습니다. 올림픽 선수단은 그에게 승리의 심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포로로 살아 돌아온 군인들,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회복을 곁에서 연구한 사람이 바로 웨이틀리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한 가지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끝까지 서 있게 만드는가? 웨이틀리가 발견한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승리는 트로피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록에서도 타인의 인정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곳,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가치감, 즉 셀프 에스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연구한 최고의 선수들은 경기 전날 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몸을 움직였고 그 확신이 결국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은 당신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흘러가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단 한 문장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웨이틀리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도달한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잠드는 순간 뇌는 가장 깊은 수용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문턱에서 들려오는 말은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깊이 새겨집니다. 그러니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웨이틀리는 자존감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과입니다. 관계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그것이 바로 자기 가치감입니다.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뿌리가 깊은 사람은 실패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구할 것은 바로 이 뿌리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충분히 닿지 못한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침대 위든 소파 위든 차 안이든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존감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모든 승리의 출발점인지를 조용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승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 느낌은 오늘 밤 여기서 시작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자존감을 하나의 단어로 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가치 있다는 느낌, 다른 하나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두 층은 비슷해 보이지만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밤 그 차이를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층은 자기 가치감, 영어로 self-worth입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성과나 결과와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언가를 이루었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 속에 이미 나무 전체가 담겨 있듯이 당신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증명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층은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입니다. 이것은 특정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 어려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확신입니다. 웨이틀리가 강조한 것은 이 효능감은 반드시 자기 가치감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는 결실을 맺어도
바람에 쓰러집니다. 두 개념을 혼동할 때 함정이 생깁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성과가 곧 나의 가치라는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실패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자기 효능감은 자기 가치감을 먹어치웁니다. 성과가 오를 때만 나를 사랑하고 성과가 떨어지면 나 자신을 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패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베트남전 포로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같은 수용소, 같은 굶주림, 같은 고문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 돌아와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차이는 체력도 나이도 계급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없고 지위도 빼앗겼지만 자기 가치감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탱한 유일한 뿌리였습니다. 웨이틀리의 정의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가치 있다는 느낌과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가치감 없이 효능감만 있으면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효능감 없이 가치감만 있으면 세상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 두 층이 함께 서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승자는 자신을 좋아한다.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언제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칭찬을 받았을 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 주었을 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의 조건 위에 세워진 집일지도 모릅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것을 조건부 자존감이라 불렀습니다. 성공했을 때만, 실수하지 않았을 때만 나를 살아가는 패턴. 오늘 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덫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웨이틀리는 두 명의 올림픽 스키 선수를 비교했습니다. 선수 A는 훈련에서도 최상위권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작은 실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청하긴, 왜 항상 이 모양이야? 그 한마디가 다음 동작을 흔들었고 흔들린 동작이 또 다른 실수를 불렀습니다. 실수가 자기 비난을 낳고 자기 비난이 또 실수를 낳는 연쇄 붕괴. 이것이 조건부 자존감이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반면 선수 B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다음 구간에 집중하자. 그는 실수를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는 별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이틀리는 이 차이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자존감의 구조 차이라고 말합니다. 선수 A의 자존감은 완벽한 수행 위에 세워졌고 선수 B의 자존감은 수행과 무관하게 자신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자존감은 결국 자아를 외부 환경에 인질로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상사의 평가 한마디, 시험 점수 하나, 타인의 시선 하나가 오늘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구조 안에서는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 자신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넨 말들, 그 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자존감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 잠재의식 안에 메시지를 심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너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살이 빠졌을 때만, 인정받았을 때만, 실수하지 않았을 때만. 그 조건의 목록이 길수록
당신의 자존감이 얼마나 좁은 땅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웨이틀리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성취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늘 밤 이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으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습니다. 조건부 자존감에 덧은 이 단순한 진실을 가리는 두꺼운 안개입니다. 그 안개는 외부의 성공이 쌓일수록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더 많이 이루어야, 더 완벽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 안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수십 년간 올림픽 선수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실수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공통된 내면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고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웨이틀리의 컨설팅 기록에는 한 알파인 스키 선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결승 코스 중반 중요한 게이트를 놓쳤습니다. 찰나의 실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흘러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 그 게이트는 지나갔어. 다음 게이트에 집중하자. 자책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아는 그 실수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그 게이트 통과 여부에 걸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행동의 영역에 머물렀고 그의 존재는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자기 수용은 실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실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수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순간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웨이틀리가 말하는 진정한 회복 탄력성의 심리적 기반입니다. 웨이틀리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별이 폭발할 때 그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성운이 되고 새로운 별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도 그러합니다. 실패라는 폭발이 일어나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가치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경험이 되고 통찰이 되고 다음 시도의 연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드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과와도 무관하게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아쉬웠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행동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것과 별개다. 이것이 억지 위로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조건부 자존감의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괜찮습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바뀝니다. 오늘 밤 한 번, 내일 밤 또 한 번. 그렇게 새로운 내면의 언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당신이 하는 일을 결정한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지킬 때 인간은 실수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깊은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쉬지 않고 목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5만 번 이상 스스로에게 말을 건넨다고.
대부분은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 목소리들이 쌓여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말이 잠재의식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웨이틀리가 나사 우주비행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행사들의 수행 능력을 가르는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울리는 내면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목소리와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목소리는 같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전혀 다른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웨이틀리는 그 순간부터 자기 대화를 훈련의 핵심 도구로 삼았습니다. 웨이틀리의 실천법, 자기 대화 로그는 단순합니다.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마다 멈추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들린 말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발표 전, 실수한 직후,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 그 찰나에 스쳐간 문장을 노트에 옮깁니다.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기록만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종이 위에 꺼내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노트 안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난 안 돼.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나만 이렇게 부족한 거겠지? 이 문장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등장했지만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지배적 자기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잠재의식이 오랫동안 학습해온 기본 반응입니다. 이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록의 목적은 굳히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던 말이 종이 위에 쓰이는 순간 의식의 영역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의식이 닿은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알아채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이 이완되는 그 경계에서 뇌는 오히려 더 깊이 내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마지막 문장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별로였어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나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로 끝낼 것인지.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The deepest, most significant choice we make is in the way we choose to think. 가장 깊고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하느냐에 있다고. 데니스 웨이틀리는 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 가지 루틴을 반드시 권고했습니다. 경기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려다 멈춥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향기로웠던 것,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뇌는 감사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도 뇌는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알아채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웨이틀리가 올림픽 선수들에게 경기 전날 밤 이 루틴을 권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 직전에 입력된 정보는 잠자는 동안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됩니다. 매일 밤 감사한 것을 기록하면 잠재의식은 조용히 증거를 쌓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는 좋은 것이 있다는 증거를. 한 번의 기록은 작은 씨앗이지만 30일이 지나면 잠재의식 안에 하나의 확신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웨이틀리가 말한 수면 중 각인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자존감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좋은 것을 알아채는 훈련을 반복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축적한 증거들이 만들어낸 감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오늘도 별로였다고 반추하며 잠드는 사람의 잠재의식은 무엇을 각인하겠습니까?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도 않는다고. 그것은 매일 밤의 작은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감사는 기분을 전환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감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건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밤 노트를 꺼내십시오. 크고 대단한 일을 차지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 문을 잡아주었던 것, 점심이 생각보다 맛있었던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3가지를 적고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승자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알아채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가 평생에 걸쳐 전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존감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결단,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성과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존재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룬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웨이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승자는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오늘 실수했더라도, 오늘 계획이 어긋났더라도 오늘 당신은 존재했습니다. 숨을 쉬었고 느꼈고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 하나가 당신의 가치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눈을 감기 직전 속으로 이 문장을 3번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했다. 빠르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말하고 잠깐 숨을 고르고 또 한 번. 그 문장이 가슴 안쪽으로 스며드는 느낌을 그냥 허락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재의식은 느낌보다 반복에 먼저 반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웨이틀리는 이것을 씨앗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밤새 잠재의식은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오늘 밤 심은 한 문장이 내일 아침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감각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밤이 쌓이면 됩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내일 밤도 틀어두세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잠들기 전 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말했습니다. 승자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매일 올바른 말을 건네는 사람이라고. 오늘 밤 그 첫 번째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세요. 나는 오늘도 충분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의 생각들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했습니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고 그대로 잠속으로 들어가세요. 잠재의식이 나머지를 이어받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